네, 안녕하세요. 저는 SBS에서 기상, 과학, 우주 분야를 취재하고 있는 정구희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앞서 우주 산업에 뛰어든 기업인 네 분들의 발표를 보셨을 텐데요.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들은 단순히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까지 함께하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산업으로 발전시킨 분들이시기도 한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우주 산업에 뛰어들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경제적 효과, 즉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 네, 한진호 이사님께 물어보면, 이번에 누리호를 작년 11월에 쐈었잖아요. 이때 사실 삼성전자가 반도체, D램이랑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우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어떤 거를 보냈는지가 지금 사실 궁금한데, 지금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일단 상용 제품을 보냈고, 상용 제품을 보내서 지금 현재 잘 동작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고자 했던 거는 그 상용 반도체 제품인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우주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에러가 난다면 어떠한 확률로 어떠한 조건에서 그 에러가 발생하는지를 이해를 하면 나중에 그런 환경 조건 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뭐 알고리즘이나 어떠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그런 에러로부터 우리가 회피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사이언스, 그다음에 기본적인 그 우주 환경에서의 반도체 메모리에서의 거동,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활용되는 기본 데이터를 취득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그럼요.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네, 삼성전자에서 만든 노트북을 우리가 가지고 올라가도 네. 우주에서 지금 잘 작동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물론 잘 작동하고요. 그 얘가 뭐냐면 그 국제우주정거장에 가면은 그런 우주인들이 실제로 노트북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그 나사 우주인들은 IBM, 지금 레노버 그 모델이 있어요. 그게 스페이스 퀄리파이드 모델이 있고 그걸 그냥 가져가요. 그런데 한 두 가지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데, 하드웨어는 그냥 그대로 쓰고요. 한 가지 다른 게 그 전원 어댑터를 좀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뭐 110V, 220V AC 전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DC, 그 태양광 에너지에서 발전한 그 DC 24V 쓰니까 그런 DC 파워 애답터만 수정을 해서 가지고 올라가고, 뭐 나머지 이제 기구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진공 환경이라서 뭐 환기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이런 플라스틱 제품에서 나오는 이런 아웃게싱 뭐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그 정도의 조치만 해서 실제로 가져가고, 뭐 예를 들면 아이패드 같은 것도 씁니다. 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그리고 사용하는데 문제 없고요. 그러면 오늘도 사실 아르테미스 2호에 사실 네, 삼성전자가 개발한 반도체가 실려 있잖아요. 네. 이거는 좀 다른 반도체인 건가요? 어, 오늘 올라간 아르테미스 K라드 큐브에 탑재되어 있는 저희 삼성전자 레드 큐브는요, 그 상용 부품은 아니었고 저희가 지금 개발 단계에 있는 그 새로운 구조 그리고 새로운 물질을 채택한 차세대 개발 단계에 있는 그런 신구조 신소재를 활용한 그런 소자들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우주 환경에서, 극한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차세대 반도체가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네. 그러면 이제 유민수 부사님께도, 그러면 지금 오늘 하이닉스도 함께 그 같은 위성에 함께 네네. 실려 있잖아요. 이렇게 네. 두 분 같이 모시기도 좀 참 힘들었는데, 오늘 하이닉스가 보낸 거는 어떤 건가요? 사실 오늘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았는데 저희도 처음으로 이번에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는 이제 지상에서 우주 환경을 모사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이제 기존이었다고 하면, 이번에 처음으로 보내는 거라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실험했던 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이렇게 예측이 된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상용으로 돼 있는 고성능 메모리를 보냈습니다. 음, 그럼 이제 가장 요즘 좀 궁금한 게, 요즘에 램 값이 너무 비싸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컴퓨터 사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램이 부족해진 이유는 뭐 한마디로 AI 그래픽 카드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하이닉스 HBM이 굉장히 공급이 부족해졌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공급 부족 현상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의 공급 부족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AI가 워낙 이제 그 시장을 크게 만들어서 수요 측면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언제까지 갈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수요가 계속 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어, 저희도 그렇고 이제 옆에 도 그렇고 지금 그 어떤 생산 시설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봤을 때는 늦어도 30년 전후에는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음, 그러면 또 두 분 모셨으니까 이게 우주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 간다고 하면 이게 삼성전자가 이끌어 갈 건가요? 하이닉스가 이끌어 간 건가요? 이 질문이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같은 생각이 들 건데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둘 다 잘해야 되고 하나 회사만 잘하면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네. 한 회사가 잘하면 그 경쟁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서로 경쟁을 통해서 발전을 해야 국가가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건강한 기술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만큼 하이닉스도 열심히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이게 반도체 산업이 한 회사만으로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서플라이어로만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게 되면 우주 이렇게 산업이 더 빨리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각자 회사에서 좀 자랑하시는 게 좀 어떤 걸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삼성은 뭐 낸드 플래시가 될 수도 있고 디램이 될 수도 있고 HBM이 될 수도 있고 하이닉스는 저희는 무엇보다도 그 제 발표에 강조드렸었는데 파운드리도 가지고 있고 그 팹리스라고 봐야 되죠. 시스템 LSI도 가지고 있고 메모리도 가지고 있고 그걸 다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어드밴스 패키지도 가지고 있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모든 그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이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아마 그거를 무기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하이닉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전문 업체로서 이렇게 더 이렇게 튼튼한 메모리 그리고 방사선에 조금 더 그러니까 아까 시스템적으로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좀 이렇게 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체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아마 반도체 시장도 이제 이 두 기업인 분들과 또 이제 기업에서 잘 이끌어 가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령 또 김종윤 대표님께 여쭤보면 아까 이제 발표를 봤더니 약만 하시려는 것 같진 않아요. 원래 이제 보령이 뭐 갤포스나 용각산 같은 국민의약품부터 시작해서 카나부 같은 이제 신약까지도 고혈압 신약도 개발하셨는데 이제 약을 넘어서 아예 좀 휴먼 헬스케어 쪽으로 전환을 하신다는 얘기신 건가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우주에다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 자산이 그 생명공학 연구 이제 인프라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연구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정말 많고 아까 이제 아르테미스 이후 미션을 보낸 나사조차도 이 사람과 관련된 우주에서의 이제 사람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정보도 제한적이고 그것에 대한 이제 답변을 계속해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는 결국 그런 연구소들이 각각 다른 환경별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미리 이제 확보를 해놓으면 지금 이제 반도체 그 뭐 가격 뭐 말씀을 주셨었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확 올라가잖아요. 저희도 그런 좀 독점적인 이런 연구 플랫폼을 확보를 해놓으면 문제를 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고 그 중에는 이제 제약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우주 이제에서 만드는 실험실이라는 게 결국 제약 쪽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 다른 모든 분야를 할 수 있는 실험실을 구축하겠다 이런 구상이신. 저희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가서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실 분들을 이제 호스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는 또 장비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이제 설치를 해놓고 가는 것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술 주권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가 나사조차도 아직 많은 투자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우주인을 보내려고 하는 계획들은 늘어만 가고 있는데 가서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다라고 확언을 아무도 못 하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할 플랫폼을 깔고 그들과 협업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오는 전 주권이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도 실험할 수 있는 우주실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좀 확보를 많이 해주시겠다.
좀 이런 말씀 같습니다. 네. 윤학순 대표님께서 좀 여쭤보면 아까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중력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약을 만들면 같은 약이라도 더 좋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실제로 제형을 변경한다 이런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그 good materials give good quality라고 좋은 물질이 좋은 기능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우주에서 지상에서는 불가능한 우주에서 가능한 그런 환경, 그 미세중력 환경 속에서 하게 되면 아주 좋은 물질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형 변경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예 지상에서 불가능하면 하나는 뭐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그 인공망막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 실은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을 2차원적으로 해서 100층을 깔아야 되는데 지상에서 하다 안 되다가 최근에 나사에서 우주로 보내줘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지상에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의학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일단 약이 비쌉니다. 근데 약이 왜 비싸냐면은 지상에서 잘 못 만들기 때문에 비싸는 거거든요. 지상에서 아주 약을 쉽게 만들면 약이 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상에서 너무 비싸게 만들다 보니까 이 약이 비싼 건데 우주에 가면 되거든요. 우주에서 싸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주에서 제약을 하면서 지상에서의 그런 그 고가의 약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게 우주의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 약이 우주에서 온 건가요? 아니면 지상에서 온 건가요? 물어볼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주의학이 실제 삶을 혁신시키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또 궁금한 게 사실 제가 대표님 실험실도 취재를 좀 했었는데 드롭타워라고 해서 사실 지구 지상에서도 미세 중력을 구현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굳이 그거를 우주까지 가야 하는가? 지상에서 미세 중력을 구현해서 약을 개발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맞습니다. 그 지상에서 그 저희 같은 경우 600m 깊이로 이렇게 드랍을 시키면서 미세 중력을 약 10초 정도까지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우주로 올라가기 위한 실험들은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좀 짧습니다. 뭐 어떤 약물을 합성을 하거나 실제로 사용제를 만들기엔 너무 짧아서 그래서 우주로 가게 되는 거고 그 실제 준비를 지상에서 하는 그런 효율성을 마련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주에서 이런 제약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께 좀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우주 산업으로 가는데 좀 제약이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바이오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도 규제가 많은데 우주까지 진입하는데 좀 진입 장벽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우주라서 지상의 규제를 받지 않아서 편했다든지 좀 어떠셨나요? 예.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장치를 통해서 우주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상업 우주 그러니까 우주 산업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같은 로봇 그러니까 1960년대에는 달까지 갔었는데 왜 그때는 산업 시대가 안 열리고 지금은 산업 시대 왜 우주 제약 산업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그런 우주로 올라가는 비용이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실험이 가능하게 됐고 앞으로는 더 많은 실험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특히나 중고등학생 지금 계시는 분들이 우주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시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기면은 우주로 가는 부분들이 아주 쉽게 일어날 거고 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해소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약들이 또 해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규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저는 아직 여기 서부 개척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가서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도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차원에서 사실 가장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게 아까 그 코이치 와카타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에 질문을 주셨던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가 우주를 왜 가야 되죠? 라는 질문이 아직 하는 국가와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국가가 매우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을 이제 국제사회에 나와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느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제 우주로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내가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냥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달로 보내는 이제 학생들의 그런 작품들도 저희가 이거를 기획하고 있는 게 타임캡슐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USB를 통해서 거기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담아서 보낼 텐데 10년 후, 지금부터 10년 후면 이제 2036년인데 여기 있는 이제 학생들이 우주인이 돼가지고 달로 가서 그 직접 꺼내고 그걸 이제 컴퓨터에 연결해서 한번 틀어보자. 이런 걸로 이제 하고 있어서 아 나도 갈 수 있구나. 이게 사회적으로 많이 퍼지는 게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시장성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제약이나 이제 우주 헬스케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약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또 우주인 대상으로 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을 뭔가 개발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주 반도체 쪽 시장이 조금 궁금한데 이게 예를 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좀 공급을 많이 했던 이유는 엔비디아의 GPU와 굉장히 잘 맞는 HBM을 개발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주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위해서 우주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건데 이걸 진짜 만들려고 하는 기업, 그러니까 고객이 지금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게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을 활용하는 이제 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CSP 업체들이 주로 이제 고객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이 어떤 하드웨어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고객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 계속 발전하게 된다면 분명히 좀 어려움은 있지만 크게 시장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제 한 기업만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뭐 CSP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그리고 메모리 기업이 다 같이 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모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지금 기업인이자 연구자 하신 분들 말씀 잘 들어봤고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관계로 오늘 질의응답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